자, 여러분 주사위 던지기 놀이가 있습니다. 1에서 5가 나오면 6만원을 주고요. 6이 나오면 24만원을 내야 됩니다. 24만원 대신에 딱이 한 대 맞고 돈 안 내도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24만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다. 이게 게임의 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하신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게임 한 판을 놓고 볼게요. 만약에 1에서 5 사이가 나와서 승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6이 나오면 24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승률은 굉장히 높지만 위험 부담,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이죠.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4번 연속 승리를 했어요. 그럼 한 판당 6만원씩 받아서 총 24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5번째에 6이 나왔어요. 그럼 24만원을 내면서 결국에는 똔똔이 되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버는 것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이런 게임을 제안하면 잘못하다가 이 섬 같은 데 가서 정말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게임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데 참가해서 몇백억 벌어보겠다 얘기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을 제가 읽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주사위 게임은 사실 이 현실에서 대부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거나 이런 구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주식에서 6이 나올 확률이죠. 실패해서 24만원을 내가 지불해야 될 확률은 6분의 1이고 100분율로 하면은 약 16.6%입니다. 이것은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장사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입지도 조사를 하고 레시피나 비법을 연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흑사병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는 주변에 이 대형 프랜차이즈 경쟁사가 막 들어선다. 그러면은 다양한 이유로 실패할 확률이 생기는데 이 확률이 한 16.6% 정도는 충분히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은 무조건 100%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살살 꼬드기는 분이 있으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6.6%의 실패 확률은 아주 열심히 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 잘 된다더라, 이런 짧은 생각으로 무턱대고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하면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주사위 게임의 수익금으로 받아가는 6만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식당을 차렸다고 할게요. 만약에 6분의 1의 확률로 16.6% 확률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손실 금액이 만약에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식당을 개업 후 그나마 장사가 잘 된다 해도 첫 해 순이익으로 1년에 6천만 원 가져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이익으로요.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자, 현실에서 장사든 사업이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많은 부분이 설명드린 주사위 게임 같다,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매번 이런 현실로부터 주사위 게임을 제안받고요. 우리는 그 게임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주사위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주식이나 장사가 주사위 게임과 같다고 했는데 이걸 무조건 해라, 이런 소릴까요? 아니죠. 답은 확률적 사고를 해보면 충분한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주사위 게임을 단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무한히 반복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단순히 몇 번 한다면 결과는 확률과 달라집니다. 하지만 횟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주사위에서 1에서 6까지 나올 확률은 공평하게 6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한 반복했을 때 나의 평균 손이익은 어떻게 될까? 많은 횟수로 반복되는 경우에 6분의 1의 확률에 따라 1에서 5까지 한 번씩 나와서 총 6만원씩 30만원을 벌게 되겠죠. 그리고 6도 한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24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횟수를 여러 번 한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주사위 게임을 제가 6번 할 때마다 6만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주사위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1만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 결과에 점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돈이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임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분명 주사위 게임과 주식이나 장사, 사업이 비슷하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주변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사업이나 장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실제 주사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6이 여러 번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24만원씩 여러 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꽤 많은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횟수가 적을 때는 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사업을 할 때 어떠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다 끌어다가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대출까지 껴가지고 사업을 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횟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의 투자, 몇 번의 사업 기회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나면 상당히 흥미롭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느끼실 거고, 어떤 분은 뭐 뻔한 소리 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책 홍보를 떠나서 부를 관통하는 이런 법칙들은 사실 젊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원리들을 진짜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과 이제 주변의 길을 젊었을 땐 좀 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도 생기고, 그걸 객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날의 객기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관통하는 모든 법칙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현실에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확률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유는 노력만 열심히 하면 실패할 확률을 줄여서 실패 확률 0%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 투자에 약간의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좀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뭐 거시경제도 좀 보고요. 투자하려는 기업의 산업도 보고 업황도 보고 뭐 기업의 탐방을 가거나 전화도 좀 해보고 레포트도 읽고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가 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드시면 그때 투자를 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디 유튜브 누가 하는 말 듣고 아니면은 레포트나 블로그 읽고 감정적으로 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한 후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손실 확률을 0%로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시장의 리스크 때문인데요.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9.11 테러 같은 것이 터져서 주가가 확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뭐 흑사병이 터진 거나 코로나 같이 예측 못할 질병이 덮쳐와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급작스럽게 전쟁이 터졌다. 금융 제재가 가해지고 투자한 회사의 지분이나 수주 대금을 뭐 스위프트, 이게 러시아가 빠진다거나 하면서 못 받는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뭐 공장이 폭격을 맞아서 무너져서 투자했던 기업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죠. 개성공단이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대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코로나 사건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경제나 사회의 구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공부한 이런 호재들이 전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코로나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변하면서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한동안 크게 하락했고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 이자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력을 구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전부 다 사라지고 이제 악재만 남은 기업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당사자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원망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를 했다면 응당 좀 주가가 올라주고 수익을 봐야 이게 사회의 정의고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는 건데, 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운 나쁘게 이런 일이 터져서 대충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오랜 코로나로 폐업하시거나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들이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이든 주식 투자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 조사를 했다 해도 실패 확률을 0%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손실을 볼 확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확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주사위 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수십 번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는 6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 아주 성공적일 수도 있고 6이 몇 번 나오면서 뭐 똔똔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로 6이 많이 나와서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이것은 정말 운입니다.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위 게임을 반복한다, 횟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점점 확률은 평균과 같게 주사위 1회당 1만원을 버는 방향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 확률이 낮다, 높다,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성공하는 방법은 확률이 높은 방법을 가지고 횟수를 반복해서, 즉 초반에 나쁜 운이 있더라도 운을 뛰어넘는 이런 확률에 의지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면 운에 상관없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성공과 부의 법칙이라는 거죠. 주식이 됐건 뭐 장사건 사업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확률이라는 건 큰 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즉 많이 시도할수록 결과값이 확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큰 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그 확률이 적용이 안 되지만 길게 갈수록 확률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 책에서는 우량 기업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약 7.6% 정도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면은 SPY죠. S&P 500을 추정하는 ETF와 QQQ,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를 각각 반반씩 섞었을 때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죠. 그러니까 IT 버블이 극점이었을 때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때 엄청나게 손해를 봤겠지만 지금까지 20년을 갖고 있으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냐, 이건데 연평균 수익은 7.15%. 예, 아까 책에서 설명드린 7.6%랑 약간 좀 비슷하죠. 뭐 약간 차이는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즉 2000년대 IT 버블의 최고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매년 7.15%씩의 연복리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불운마저도 극복하고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쭉 나왔다. 7.15%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률적으로 책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그 수치만 제가 알려드리면, 우량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오를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50%입니다. 이게 하루 단타를 치면 다음날 오르고 떨어질 확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량주를 1년 투자하고 오를 확률을 측정해보면 60% 정도가 됩니다. 네, 꽤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10년 후에 오를 확률은 몇 퍼센트냐? 80%가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나 무한 반복하는 효과가 가져가기 때문에 확률과 똑같이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우량주를 투자하고 단기간에는 등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손해가 역시나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80%로 오를 확률, 즉 10년을 가져가면은 80%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데, 그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매년 약 7.15% 정도의 복리 수익률로 10년 동안 계산된 그 값만큼 쭉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건 복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재밌는 결과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는 우량 기업이고요. 비우량 기업,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든가 우량하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은 10년 후에 오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20%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확률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10년을 못 버티고 망해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해라, 이게 확률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의 주가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그리고 M2 통화량 증가율이죠. 돈이 많아지면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까. 그리고 또 미연준의 본원 통화 발행량, 돈을 얼만큼 찍어내느냐, 여기 따라서 역시나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제품 가격도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율 등을 봤을 때 이렇게 대다수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은 다양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식 투자에서 그것이 뭐 미국 우량주 장기 투자든 아니면 인덱스 투자든 뭐 차트 기법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단기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뭐 1년 만에 2년 만에 수익을 보겠다면은 그 확률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볼 확률이 높지만 정말 시간을 들여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그 80%라는, 그리고 뭐 20년으로 가면은 9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횟수를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뭐 주가가 투자하고 바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지지로도 복도 없는, 한마디로 2000년대 IT 버블의 최고점에 투자한 이런 사람이라도 이 운에 지배당하지 않는 확률로 기간만 길게 하면 확실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확률적 사고를 주식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게 주식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확률 높은 방법을 가지고 이걸 무한히 반복할 수만 있다면, 즉 배트를 계속 휘두를 수만 있다면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익이 된다. 이 방법은 꼭 주식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관통하는 성공 비법이다.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우리는 주식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이니까 주식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FM 미디어의 책 확률적 사고의 힘, 이 책을 근거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 책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